한도연은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화원 문을 열었다. 25년을 지켜온 이 작은 공간도 이제 끝이었다. 임대료는 해마다 올랐고 손님은 해마다 줄었다. 꽃보다 택배 상자가 더 많이 쌓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선반이 시든 장미 한 다발을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으며 도연은 문득 자신의 인생도 이 꽃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사하게 피어났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시들어 버려지는 것. 남편 윤재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은 거칠어졌다. 그래도 버텼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났다. 첫째 지우는 사업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고, 둘째 문석은 결혼 후 아내 집안에 빠져 지냈으며, 막내 하리는 생활고에 시달려 힘들게 살고 있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은 뜸했다. 도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후 2시쯤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도연 여사님 맞으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지식재산본부입니다.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 윤재 박사님께서 생전에 출원하신 저에너지 광원 기술 특허가 최근 국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동력 재난 조명 장치가 유럽과 북미의 다국적 기업 3곳에 기술 이전되었고 장기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다. 윤재.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렸다. 그는 평생을 연구실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었다. 가족보다 실험을, 저녁 식사보다 논문을 우선했던 사람. 그가 남긴 것이라곤 빚더미와 미완성 연구 노트뿐이라고 생각했다. 유족 여러분께 지급될 총 권리금은 세후 100억 원입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방문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100억. 그 돈이면 화원을 살릴 수 있었다. 아니,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다. 여행도 갈 수 있었다. 평생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억눌러왔던 한 가지 의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이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명절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말에도 병원 가보세요라는 문자 하나로 끝내던 아이들.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게 아닐까? 혹은 그마저도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도연은 문득 끔찍한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이 돈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죽는다고 거짓으로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달려올까?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그저 장례 절차나 물어볼까? 그것은 시험이었다.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며 어쩌면 어리석은 시험. 하지만 도연은 알고 싶었다. 진짜 자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날 밤 도연은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서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명희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첫째의 계산된 미소. 한지훈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 한복판 48층 유리 건물 안에 자리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흰색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매끈했다. 이곳은 지훈이 공동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 넥스트파이의 본사였다. 직원 150명, 누적 투자금 500억 원. 그는 38배 나이에
업계 유망주로 불렸다. 도연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 리셉션 직원은 그녀를 한참 훑어보았다. 낡은 패딩과 다른 운동화. 이곳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도연은 작아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한지훈 대표 어머니인데요. 약속은 없지만. 직원은 짧은 통화 끝에 방문증을 내밀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실제로는 30분이 걸렸다. 도연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언론 보도 기사가 액자로 걸려 있었다. 차세대 금융혁신가 한지훈 대표를 만나다. 실리콘밸리가 주목한 한국의 젊은 경영인. 자랑스러워야 했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어머니, 지훈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부드러운 미소. 그는 언제나 이렇게 완벽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아들. 급한 일이 생겨서. 도연은 작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엄마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단다. 병원에서 빨리 수술받아야 한다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다. 요즘 회사가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있어서요. 현금 유동성이 빡빡해요. 그래도 어머니시니까 조금은 드릴게요. 그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10만 원을 적어 건넸다. 10만 원. 한 달 병원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도연은 그 수표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조금 더 드릴게요.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일어났다.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예의 바른 미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물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 너머로 지훈의 사무실이 보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 상황에 엄마까지 찾아와서 진짜 귀찮게 하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철컹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래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도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손 안의 수표가 무겁게 느껴졌다. 10만 원.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넨 동정의 감. 택시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꿈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중에는 자신의 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귀찮은 일 중 하나였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오래 묻어두었던 비늘이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다. 씁쓸하고 차갑고 견딜 수 없이 슬펐다. 둘째의 거칠의 친절. 한문석의 레스토랑 무아는 청담동 골목 안쪽에 자리했다.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이라는 표지판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했다. 35의 문석은 방송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며 젊은 감각의 퓨전 요리사로 이름을 알렸다. SNS 팔로워만 30만 명이 넘었다. 도연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런치 영업이 한창이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문석은 주방 앞 오픈 키친에서 플레이팅을 지휘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도연을 가로막았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 문석이 어머니인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가 문석에게 귓속말을 했다. 문석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보았다.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손님에게 하던 그 미소, 카메라 앞에서 짓던 그 미소.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는 앞치마를 벗으며 도연을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음료 하나 드릴게요. 직원이 에스프레소를 가져왔다. 문석은 손을 씻고 나와 도연 맞은편에 앉았다.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화 한 통 주시지. 도연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엄마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말이야. 내 형한테도 얘기했는데 형도 어렵다고 하더라.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문석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주방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게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지점 확장 공사 때문에 현금 흐름이 정말 안 좋아요. 인테리어 업체랑 설비 업체 대금 결제가 밀려 있어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사정도 어렵겠지. 괜찮아. 아, 그래도. 문석은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5만 원을 넣어 건넸다.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5만 원. 이곳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한 세트 가격이었다. 고맙다, 문석아.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좀 더 드릴게요. 문석은 다시 일어서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석 셰프님.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고급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VIP 손님이었다. 문석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악수를 청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번 달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문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덕분에 이번 달 수익 최고치 찍었어요. 다음 달엔 더 좋은 메뉴로 보답하겠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도연은 출구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목덜미가 차갑게 식어 들어갔다. 수익 최고치. 현금 흐름이 안 좋다고 했던 아들이 지금 손님 앞에서 최고 수익을 자랑하고 있었다. 도연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손 안에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5만 원. 아들이 건넨 체면치레의 값.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도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숨이 막혔다. 첫째에게서도 둘째에게서도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의무감 혹은 그보다 못한 무언가였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걱정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손 안에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남은 건 막내뿐이었다. 막내딸의 조용한 용기. 하리는 서울 외곽 낡은 건물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받는 월급 180만 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삶이었다. 28배 나이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사치였다. 그래도 하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책을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행복했다.
도연이 반지하 입구 계단을 내려갔을 때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하리나. 엄마. 문이 열렸다. 하리는 후드티에 낡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맨발에는 구멍난 양말. 하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야? 들어와요. 좁은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책장, 바닥, 침대 옆까지. 하리는 서둘러 바닥에 놓인 책들을 치우며 자리를 만들었다. 앉으세요. 차 끓여줄게요. 아, 근데 원두커피는 없고 믹스커피밖에 없어요. 괜찮아. 도연은 낡은 방석 위에 앉았다. 벽지는 곳곳에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다. 할인의 저녁 식사였을 것이다. 할인은 믹스커피를 타서 도연 앞에 내밀며 앉았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갔어요? 도연은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할인에게조차 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사실은 엄마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해야 한대. 빨리 안 하면 나중엔 실명할 수도 있다더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실명? 그럼 언제 수술해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 안에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할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통장, 적금 증서, 카드 명세서. 손이 떨렸다. 얼마나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 할인아, 너한텐 부담 안 지우려고. 아니야, 엄마. 할인은 통장을 펼쳐들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통장에 80만 원 있고 적금 40만 원 있어. 해약하면 120만 원.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대출 받을 수 있어. 신용대출로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거야. 부족하면 더 알아볼게. 할인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괜찮아. 돈은 나중에 벌면 돼.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나 어떡해. 내가 다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요. 할인은 서둘러 봉투에 돈을 넣었다. 자신의 전 재산 120만 원. 그것은 2달치 월세였고 앞으로 한 달을 버틸 생활비였다. 이거 먼저 쓰고 부족한 거 말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첫째에게서 받은 10만 원, 둘째에게서 받은 5만 원. 그것들은 동정이나 체면치레였다. 하지만 할인이 건넨 이 돈은 달랐다. 이것은 목숨이었다. 자신의 삶을 걸고 내민 손이었다. 할인아.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할인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요. 도연은 할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이 아이만은 진짜였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짐이 아니라 내 전부야. 할인은 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했다. 도연은 오랫동안 할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자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단 한 명의 진짜 자식이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하리는 도연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알았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지. 진실과 새로운 선택. 일주일 후 도연은 세 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토요일 오후 3시 홍대 앞 숲속 카페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토요일 오후 카페는 한산했다. 도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새 아이를 기다렸다. 지훈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걸음. 문석은 10분 늦게 나타났다. 캐주얼한 니트와 명품 가방. 하리는 가장 늦었다. 도서관 업무를 마치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온 탓이었다. 낡은 패딩에 숨이 가빠 보였다. 다들 왔구나. 도연은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앉았고 문석은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리는 조용히 도연 옆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하린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도연은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야.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사실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는 아프지 않아. 눈 수술도 필요 없어. 미안하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고 문석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하린만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왜? 문석이 물었다.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들의 마음이 궁금했어. 엄마가 정말 힘들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릴 시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도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특허가 있었어. 저에너지 광원 기술이라는 거야. 최근에 국제 검증을 통과했고 여러 다국적 기업에 기술 이전이 됐어. 세 사람은 숨죽이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100억 원의 권리금을 받게 됐어. 침묵. 그리고 폭풍. 지훈의 눈이 번쩍 빛났다. 100억이요? 정말요? 문석도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게 사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며칠 전에 최종 통보를 받았어. 순간 지훈과 문석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문석도 거들었다. 저도요. 주말마다 식사 대접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메뉴로 특별히 준비할게요. 둘은 경쟁하듯 말을 쏟아냈다. 투자 상담, 자산 관리, 세금 절감 방법. 모두 계산된 친절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도연이 물었다. 하리나, 너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건강하시다니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리는 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 걱정했다. 도연은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지훈과 문석은 여전히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결정할 게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의 남은 삶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 거야.
도연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지훈과 문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 빛을 만드는 기술이었어.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거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누구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지. 지훈과 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도연의 어깨에 기댔다. 밖으로 나오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실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